대구는 지금 저가 매매, 바닥 매매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구 분들은 반드시 내 집 마련, 광주 지역 일대 저가 매매 해도 된다. 부산 지역 일대도 지금 최상급지 빼고는 전부 다 매매하셔야 된다. 울산은 지금 매매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지금 저가 매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도 지방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이후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 일대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거다. 25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은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반면에 지방 지역 일대는 반대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1, 2년 안팎으로 대부분의 지역 일대들이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저가 매매해야 되고 언제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지방 지역 투자해도 될까요? 매매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지역 일대는 사실 그 주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주기도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수요 유입과 수요의 분산도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지방 지역 일대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자,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대구와 구미 지역 일대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대전과 청주 지역 일대 함께 움직인다. 또는 천안 지역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산 지역 일대가 하락하면 창원 지역 일대도 함께 하락해야 되는 걸까요?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지만 사실 각각의 지역마다 특성과 그리고 수요 유입, 수요 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지역마다 아파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계 지표로도 어느 정도 대략 흐름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저의 여러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바닥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방 아파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방 아파트의 바닥 매수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표를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월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의 최대 하락폭에서부터 축소된 다음 달,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매 최소 거래량이 발생된 그 다음 달부터 바닥 매수의 시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부동산은 이런 통계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현황, 또 정책, 또 여러 세금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여다 봐야만 하겠죠.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쉽게 예를 들면 월 매매 가격 변동률이 보통 0.3% 이상 초과가 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대세 상승장에 맞물리면 약 1%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3% 이하로 계속 하락한다면 하락폭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약 1% 이상 하락한다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 1.5%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태의 매매 거래량도 마찬가지 최소 거래량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매매 거래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매매 최소 거래량이 1000건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음 달에 한 1200건으로 증가가 됐다. 그리고 매매 변동률도 최대 하락폭에서 축소가 됐다.
이 시점을 바닥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정책 안들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닥 매수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 지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 매수 시점을 이런 형식으로 유추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월 매매 가격 변동률이 0.3% 초과가 되면 상승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초과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 매매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균 매매 거래량의 1.5배가 초과돼서 거래가 터질 경우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평균 매매의 거의 2배 정도 증가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배가 초과될 경우에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상승의 에너지가 시장에 엄청나게 발산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하락장이 아예 마무리가 되고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렇다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대세 상승장의 시점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변동률보다는 매매 지수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현재 매매 지수가 정고점 매매 지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매매 지수가 100을 기준해서 정고점 매매 지수가 1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매매 지수가 80을 찍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매매 지수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고점 매매 지수인 100을 돌파하는 순간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 저가 매매 투자에 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투자자는 반등을 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적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에 임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절대 투자에 임하면 안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2021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죠. 자, 서울 기준에서 50%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낮다면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시기였다. 반대로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됐는데 전세 가격이 받쳐줬다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임해야만 했겠지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더 하락폭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2021년 상승기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에 임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실거주자는 매매에 초점이 있지만 투자자는 매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반등하면 실거주자는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투자자는 집값이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주간 전세 지수가 주간 매매 지수보다 약 2%포인트 정도 초과 상승되어 있을 경우 이 얘기는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워낙 크고 매매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걸 통계 지표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러면서 평균 매매 거래량이 1.5배가 초과되면서 약 0.3% 월간 매매 변동률도 초과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하락이 끝나고 그리고 저가 매매, 저가 투자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장 시점인 매매 지수가 정고점 매매 지수보다 높아지는 경우 이런 상태로 전개되면 집값이 폭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저가 매매에 적은 투자 자금으로 그 시점을 이렇게 통계 지표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가격 하락의 반등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으로 우리가
가격 하락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도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면 가격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건 미분양 추이입니다. 미분양이 증가되냐 감소되는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입주 물량이 많아도 미분양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등할 구실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입주 물량이 많진 않은데 미분양 추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자료에 따라 각각의 지역들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냐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지역 일대들이 2023년 1월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강릉은 2023년 4월, 속초는 23년 3월달입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의 시점, 월간 매매 변동률, 주간 매매 변동률 최대 하락폭에서 축소된 다음 달,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매 최소 거래량 그 다음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이 23년 1월 달로 기록이 됩니다. 자,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었냐? 자, 하락장은 월간 매매 변동률 0.3% 초과 상승이 일어나야 되고 평균 매매 거래량의 1.5배 초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냐? 대부분 다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균 거래량도 아직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평균 거래량에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배는커녕 평균 거래량에 회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장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락의 저가 매매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과 세종 대부분이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최상급지에서 반등을 한 거고 뭐 전고점 대비 한 80%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급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최상급지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24년 5월달 대전 지역 일대는 이때 잠시 조정을 보다가 이때부터 다시 개선되는 시기인데 그 개선의 힘이 조금 약간 약한 시기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전 지역 일대는 대세 상승장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상승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5배 거래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지수 차이는 매매와 전세 지수 차이는 0.2%에서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물량은 24년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25년은 물량 폭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일대는 내년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상급지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게 다시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 지역 일대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세종 지역 일대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반등을 했지만 최상급지 일대에서 반등을 했고 나머지 지역 일대에서는 아직도 하락세에 있는 지역들도 있다. 아파트도.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도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지역 일대가 2023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지역들이 있고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세종은 물량이 없죠. 세종은 물량이 없다. 다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상승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구 지역 일대는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 대구는 지금 저가 매매, 바닥 매매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구 분들은 반드시 내 집 마련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년 4월부터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매수하셔도 바닥 매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투자의 적기는 아니다. 투자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자, 광주 지역 일대 저가 매매 해도 된다. 저가 매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일대에서도 지금 다 바닥 금액이기 때문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는.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격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3월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적 일대는 지금 최상급지에선 좀 반등을 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지역 일대는 계속 하락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적 일대도 지금 최상급지 빼고는 전부 다 매매하셔야 된다. 바닥 매수 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입주 물량 없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매수하셔야 됩니다. 강조 드리는 거예요. 울산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저가 매매 지역 상관없이 매매 가능하고 투자 안 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울산 지역 일대는 23년 12월부터 지금 조정을 약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은 지금 매매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지금 저가 매매입니다. 제주도 지역 일대 하락 저가 매매 가능하지만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락세로 적어놓은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산 지역 일대도 하락세지만 지금 매매하셔도 된다. 자, 따라서 제주 지역 일대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제주도도 소폭 대세 상승장의 그 상승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조금 해소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자, 원주 지역 일대 저가 매매 가능하다. 강릉도 가능하다. 다만 강릉 지역 일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세 상승분이 아직 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2023년 12월부터 엄청나게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지역 일대는 좀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하락 저가 매매 가능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원주 그리고 원주 지역 일대는 무조건 지금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춘천 그리고 속초 지역 일대도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춘천 지역 일대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초 지역 일대도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좀 작고 23년 물량이 많았는데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 차이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갭의 차이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차이가 작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다만 투자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장기간 좀 물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등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그 금액대에 머물면서 투자 자금은 작게 들어갔지만 시간에 계속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보다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상승을 앞두고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간 전세 지수가 주간 매매 지수보다 2%포인트 초과되고 평균 매매 거래량 1.5배 초과가 돼야만 상승을 하는 과정에 저가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주도 보게 되면 흥덕구 기준입니다. 자, 반등을 좀 최상급지에서 한 상황이고 투자에 적기는 아닙니다. 24년 4월에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충주 지역 일대 저가 매매 지금 가능하다. 그리고 충주 지역 일대는 지금 지수 차이가 마이너스 1.6%입니다. 투자가 임박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거래만 터지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충주 지역 일대 집중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는 지금 충주 지역 집중하셔야 됩니다. 25년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자, 아산 지역 일대 투자하면 안 되고 하락의 저가 시기이지만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매는 반대해 드립니다. 자, 천안 서북구 지역 일대입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입주 물량도 많은 상황인데 아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 지역 일대도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락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천안 지역 일대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상승분이 계속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 일대 바닥의 매수 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익산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에 저가 매매 해야 되냐? 두 군데에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 일대는 24년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익산 지역 일대는 24년도 많지만 25년의 입주 물량이 폭탄입니다. 익산 지역 일대는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군산 지역 일대는 올해 입주 물량이 많지만 이게 내년으로 가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제 시점을 좀 찾으셔야 된다. 자, 전주 덕진구 지역 기반해서 반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적기는 아니고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지역 일대는 아직도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목포 지역 일대, 순천 지역 일대 저가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목포 지역 일대는 입주 물량도 없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왔지만 아직 이 마이너스 지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는 내 집 마련은 가능하다. 목포 지역 일대. 그리고 순천 지역 일대는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이죠. 하락세에 입주 물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하락세가 접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지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근접한 상황이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소화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구미 지역 일대 지금 하락 저가 매매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24년, 25년 물량이 많이 들어오죠. 구미 지역 일대는. 그래서 구미 지역 일대는 지금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셔도 되지만 내년까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산 지역 일대 올해 입주 물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산 지역은 내 집 마련 올해 중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포항 지역 일대도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원 지역 일대, 성산구 지역 일대 24, 25년 물량이 폭탄입니다. 의창구는 성산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창원 지역 일대도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상급지에서는 지금 반등이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이 다시 조정을 보거나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산 지역 일대, 그리고 마산 회원구는 반등됐고 하포구도 반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원구는 지금 25년 내년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고, 하포구는 올해 물량이 좀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폭으로 보시려면 올해 중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진해 지역 일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최상급지에서 반등되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지금 아직도 저가 매매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지수의 차이 마이너스 5.3입니다. 완전 투자에 임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래가 동반돼야만 합니다. 진해 지역 일대도 거래가 동반되면 무조건 상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여겨봐야 된다. 김해 지역 일대 내년 입주 물량 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 경상도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투자에 좀 좋은 적기 시기인데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시세가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면이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입주 물량의 추이를 잘 살펴보고, 입주 물량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락에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미분양 추이가 감소되는지 그 감소세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지방 부동산 매수 시점 및 지금의 시장 전개의 특징들을 알아봤고, 지금 지방 부동산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앞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잘 하시고 지방 지역 일대는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수도권 지역 일대와는 완전히 그 주기도 불규칙하고 수요와 공급의 그 수급 문제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을 보고 접근하되, 지방 지역 일대는 여태까지 하락세로 계속 유지했던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폭등했지만 22년, 23년 폭락한 상황에서 그 상승분이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21년은. 따라서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저가 매매, 저가 투자를 잘 계획하셔야 되는 지금의 시기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